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목돈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정답인지 나눠서 들어가는 게 정답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버티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면 수익의 평균만 보면 빨리 들어가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끝까지 가져가는 힘은 나눠서 들어갈 때 더 쉽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돈을 받는 순간부터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구조 안에서 들어가시는 걸 권합니다. 지금 내 투자 성향과 현금 흐름에 맞는 분할 방식이 뭔지까지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목돈은 갑자기 생길 때가 많습니다. 성과급이나 보너스처럼 예상은 했지만 정확한 타이밍은 몰랐던 돈일 수도 있고 퇴직금이나 주택 정리처럼 인생의 큰 선택 뒤에 따라오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계좌에 들어오는 순간 기쁨과 책임감이 동시에 커집니다. 바로 이때 투자 방식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감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목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드디어 시작할 수 있다는 설렘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 들어갔다가 내일 바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감정이 같이 올라오는 이유는 시장이 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지, 기업 실적이 예상대로 나올지, 그리고 뉴스 한 줄이 내 자산의 하루, 기분을 바꿔버릴지도 모르니까요. 특히 목돈은 숫자가 크다 보니 같은 등락이라도 체감이 커서 평소에 괜찮던 변동성도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목돈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단순히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 못하고 중간에 계획을 깨버리는 행동,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들어갔다가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계좌가 빨갛게 보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합리화의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다르다. 이번에는 손절이 맞다. 이번에는 현금이 왕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원래 세워둔 장기 계획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수수료보다도 내 마음이 불안해서 한 번 더 매매를 하게 되는 비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이 자주 언급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이 우상향한다고 믿는다면 돈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복리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사는 게임이라서 오늘 들어가느냐 다음 달에 들어가느냐가 10년 뒤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날을 골라서 들어가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개인에게는 운의 게임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좋은 타이밍을 찾겠다고 기다리는 동안 시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올라가고 올라간 뒤에야 마음이 풀려서 들어가면 오히려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균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계좌의 체감으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에 들어간 뒤 바로 하락이 나오면 장기적으로는 사소한 흔들림이어도 그 순간의 스트레스는 꽤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음 의사결정에 그림자를 들이우죠. 분할 투자는 수익률을 마법처럼 올려주는 기술이 아니라 후회를 줄이고 계획을 지키게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간 가격에 또 살 수 있다는 여유가 생기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이미 일부는 타고 올라간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둘 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마음이 덜 흔들리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목돈을 한 번에 넣었는데 다음 주에 시장이 10% 빠졌다고 해볼게요. 장기적으로는 몇 달 뒤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만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집니다. 특히 추가로 살 현금이 없다면 머릿속에서 계속 손실만 확대해서 상상하게 됩니다. 반대로 분할로 들어가고 있었다면 하락이 나와도 아직 남은 투자금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지금은 나쁜 일이 아니라 다음 매수의 가격이 좋아진 거라고 해석할 여지가 생기니까요. 이 차이가 결국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느냐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내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나눠서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시장이 오르는 걸 봐도 조급해지지 않을까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내 방식의 힌트입니다. 수익률의 이론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전략을 끝까지 실행할 확률입니다. 투자는 똑똑한 선택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 계속하는 게임이니까요. 그럼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먼저 투자 기간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이상 들고 갈 돈이라면 단기 변동성은 소음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가는 선택이 수학적으로는 더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1년, 2년 안에 써야 할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애초에 주식이나 위험 자산 비중을 낮추는 게 먼저이고 들어가더라도 분할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다음은 내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꾸준히 투자할 여력이 있는 분이라면 목돈을 한 번에 넣더라도 이후에 추가 매수로 평균을 맞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돈의 한 번이 끝이 아니라 자동으로 분할의 효과가 섞이게 됩니다. 반대로 앞으로 몇 달간 여유 자금이 거의 없는데 목돈이 전부라면 그 한 번의 타이밍이 심리적으로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어서 처음부터 분할로 계획을 짜는 게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무엇에 투자하느냐입니다. 여러 기업에 분산된 넓은 시장을 담는 상품이라면 변동성의 질감이 비교적 부드럽지만 개별 종목처럼 변동이 큰 대상일수록 한 번의 진입이 부담으로 커지기 쉽습니다. 목돈일수록 분산의 의미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단일 대상에 몰아넣을수록 한 번의
투자하는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나눠서 분산할수록 한 번에 들어가도 마음이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을 담는다면 환율도 같이 움직인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가가 오르는데 환율이 내려서 체감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주가가 잠잠한데 환율이 올라서 계좌가 갑자기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수에 분할 뿐 아니라 환전 자체도 일정하게 나누는 방식이 마음을 더 편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금과 안전판입니다.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전부를 투자금으로 보는 순간 불안이 커집니다. 생활비 몇 달치, 갑작스런 병원, 이사비용 같은 현실적인 구멍을 현금으로 막아둘수록 투자한 돈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야 장기 투자이고 버틸 수 있어야 한 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 안전판이 얇다면 투자 방식은 자연스럽게 분할 쪽이 유리해집니다. 이제 가장 실전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돈이 생기면 전부를 둘 중 하나로만 고르지 말고 한 번에 들어갈 목과 나눠서 들어갈 몫을 같이 두는 방식을 가장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목돈의 절반 정도는 오늘 시장에 바로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3달이나 6달 같은 기간을 정해서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의 이점을 일부 가져가면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단기 하락에 대한 방어막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계획이 정해져 있으니 그날의 뉴스나 내 기분이 매수 버튼을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입이 끝난 뒤에는 연습하듯이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 번에 들어갔든 분할로 들어갔든 이후에는 적립식으로 이어지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분할을 할 때는 금액을 나눌 기준을 단순하게 정하시면 좋습니다. 시장 전망이 좋다 나쁘다 같은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순간 분할은 계획이 아니라 핑계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균등하게 나누고 그날이 오면 그냥 실행하는 쪽이 오히려 장기 성과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시장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과정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분할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국 현금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시장 상승 구간을 놓칠 가능성도 커집니다. 분할은 겁이 많아서 시간을 무한정 미루는 도구가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적당한 기간을 쓰는 도구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내 마음이 버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러면서도 너무 질질 끌지 않게 짧고 선명하게 정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분할을 하더라도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멈추고 내리면 더 늘리고 이런 규칙은 처음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판단의 여지를 키워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으로 단순하게 가야 내가 나를 속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오래 하는 게 이기는 방식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음가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돈 투자에서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도 후회가 생길 수 있고 나눠서 들어가도 후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후회가 생겼을 때 내가 계획을 유지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익률을 조금 더 챙기려다 마음을 잃는 선택보다 마음이 편해서 끝까지 가는 선택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성과는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을 반복하고 유지한 시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